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의 상승 기대 받는 종목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오후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엔비디아는 지난해 4개 분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번에 더 놀라웠던 점은 1분기 가이던스마저 시장 예상치를 8% 높은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HBM 관련주 강세인데요. 앞으로 더 오를 종목 말씀해 주세요. 미국 주식 사야죠. 자,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뚜렷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인과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젠순왕 대표도 얘기를 했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생성의 AI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생성의 AI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 그럼 국내에서도 생성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뒷단에 넣을 수 있는 결과치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증시에 대한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 신고가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만 가권지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에 대한 것이 국가 주도 산업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여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AI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제 HBM이라는 상징적 의미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미 반도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이 판단했을 때 HBM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이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가 최근 들어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난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최근 들어 주춤했던 것은 상당 부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폭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PSK 홀딩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설날 특집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이 PSK 홀딩스였는데, 첨단 패키징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PSK 그룹이 전 세계에서 장비 단 안에서는 점유율이 약 2% 이상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세계 30대 기업을 뽑는다면 거기에서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PSK 그룹인데,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주도 또 엮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부분으로 또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한 가지 기업 소개해 드린다면 DIT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T는 2022년도 SK하이닉스의 지정되었던 기술혁신 기업입니다. 현재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HPSP라는 기업의 수소 어닐링 장비라면 이 DIT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인데요. HPSP가 TSM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SK하이닉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 이 DIT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미 반도체가 사실 요즘 시장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면 좀 오랫동안 맞습니다. 쉬고 덜 오른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그런 시장이 계속 되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또 며칠 전, 딱 일주일 전에 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사시는 게 맞죠. 그래도 사는 게 맞다. 뭐 결국에는 모르면 한미 반도체를 사시면 되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상로를 좀 찾아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투자하시는 전략도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SK하이닉스 협력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들 코너 끝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코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출입 은행법이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는데 바로 방산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죠. 그동안 수주 낭보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 소식에 현대로템은 한 10% 급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결국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차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직접적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은 감도 있지만 결국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테마주 삼총사, 뭐 퍼스텍이나 또는 빅텍, 스페코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 독수리 오용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LRG 넥스원이라든지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풍산,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이 5가지 종목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을 때 큰 효과를 거두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감안한다면 실적도 동반돼서 올라갈 수 있는 방산주들이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기업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가 원래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그런데 최근 역전됐던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역전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징적 의미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한 기업을 더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시스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대한 부분 자체, 국방에 대한 연결을 AI와 융합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AI에 대한 확산 자체가 방산주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팹리스 주입니다. 최근 연이어 신고가를 갱신하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아니면 달리는 말에서 고삐를 더 열심히 쥐고 있어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뭐 지금 노태문 사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갤럭시 AI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이 AI 시장을 활짝 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삼성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ARM과에 대한 동맹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RM이라는 것이 이제 칩리스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그것이 이제 맞물리는 기업이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최근에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이 제주 반도체였고, 그 다음 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이제 시장은 감안해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후광 효과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팹리스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이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결국 TSMC가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만의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면, 국내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일 봤던 이제 네페스나 또는 네페스아크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넥스트 칩 같은 기업들이 또 이제 동영상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에이징랜드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코아시아나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있다면, 에이징랜드는 이제 TSMC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텔레칩스라는 오브 반도체, 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디자인 하우스, 삼성전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궁금한 거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제주 반도체 오늘 오후에 산다면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오르기 전에 그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과 팹리스 관련된 기업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골라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하이딥이라는 기업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팹리스 종목 중에서 하이딥 유망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해볼 관련주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입니다. 어떤 종목들 있을지 살펴보시죠. 사실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매출 비중을 따진다면 HBM이 지금까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그 LG화학에서 20% 미만을 차지할 때도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가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들을 보면 우선 이제 공정별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다 후공정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전공정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식각이라든지 세정 그리고 또는 이제 증착 방막 쪽에 대한 부분이 국산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KC텍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STI 이런 것들 우리가 방송에서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기업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반도체 상징적 의미를 봐야 되거든요. PSK 같은 경우에도 PSK 홀딩스가 있지만 PSK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프로텍이 지금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소재 관련해서 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매년마다 기술혁신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런 기술혁신 기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SK하이닉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업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윈팩이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팩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후공정 협력사 밴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HBM 관련해서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국산화를 이루어냈던 기업이 바로 이 윈팩이라는 기업이었고 현재는 이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 과정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현재는 기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고 충분히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93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로 윈팩이 원픽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